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인쇄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 보기를 설정하는 방법,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함수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조건부 서식, 자, 이런 문제들은 한 문제를 풀려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문제를 보면은 거의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식힌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인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인쇄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근데 설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인쇄를 설정을 한다. 자, 왜 인쇄 설정이 필요한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한글 워드 프로세서. 자,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요, 워드 프로세서 전용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페이지 단위로 해서 입력이 되죠.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의 작업이 다 끝나면요, 자동으로 두 번째 페이지로 해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A4 사이즈로 출력을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왜? 작업하는 화면 자체가 A4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영역과 출력되는 결과물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인쇄 설정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단위가 아니고요, 시트죠. 시트는 셀로 구성이 되고요, 행과 열이 상당히 큽니다. 가로하고 세로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고 출력을 했을 때 A4 사이즈에 얼마만큼 출력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쇄 설정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화면 보기도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화면 보기. 자, 화면 보기라는 것은, 자, 워크시트, 그러니까 시트에서 작업하는 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작업하는 환경을 좀 더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하는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처럼 페이지 단위로 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전체로 하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1페이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시트를 페이지 단위로 해서 나누어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또 화면 보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기능들은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쇄 설정을 하고요, 화면 보기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을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하시고요, 한번 그냥 인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인쇄하는 방법은요, 오피스 단추를 누르시고요, 인쇄에서 다시 인쇄 들어가시면요,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크시트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가로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세로로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것을 한 장에 출력을 할 거냐, 여러 장으로 출력을 할 것이냐. 자,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오피스 단추에서요, 인쇄에 들어가시면은 인쇄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쇄 버튼 누르시면은 인쇄를 할 수 있는 상자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죠. 여기서 인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인쇄를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6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시면은,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면으로 보셨던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출력이 됩니까? 아니죠. 자, 이처럼 엑셀은 워크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인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처럼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인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요. 페이지 설정으로 가는 겁니다. 페이지 설정. 자, 페이지 설정은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 그룹의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가시면요. 페이지 설정이 있죠. 자, 페이지 설정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은 페이지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이렇게 여러 개의 탭들이 나오는데요. 자, 페이지 탭부터 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에서는 말 그대로 용지의 방향, 자, 페이지의 방향이 되겠죠. 자, 용지의 방향을 세로로 인쇄를 할 거냐, 가로로 인쇄할 거냐 이런 것을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배율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율 확대해서 출력을 할 거냐, 축소해서 출력을 할 거냐. 그래서 100%로 되어 있다라면은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 비율은요, 10%까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확대는 400%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들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에서 이제 400%까지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동 맞춤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 맞춤. 자, 자동 맞춤이라는 것은 자, 용지의 너비, 용지의 높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과 1로만이 입력이 되었다. 자, 너비를 한 장의 용지에 맞도록 너비를 맞추는다. 그리고 높이도 한 장의 높이에 맞춰서 출력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해서 만든 결과 시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시트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 그래서 너비를 한 장에 맞춰서 높이를 한 장에 맞춰서 출력을 하겠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한 페이지에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페이지에. 자, 현재는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은,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여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오피스 단추를 눌러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은 6페이지로 나와요.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장에 출력하고 싶다. 자, 한 장에 출력하고 싶으면은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전체 내용이 한 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페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출력을 하고 싶다. 세로로 이렇게 또 미리 보기 상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용지의 크기, 용지가 A4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쇄 품질이라든지 시작 페이지에 번호를 붙이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용지의 방향과 배율 조정, 그리고 한 페이지에 출력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네요. 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범위가 A 첫 번째에서 K 20번째, 데이터의 범위가요. 자, A 첫 번째, 여기를 K 20번째라고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인쇄되는 범위가 A 첫 번째에서 A 12번째까지다. 자, 일단 K보다 앞쪽이 J죠. 그래서 J 12번째,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한 페이지에 출력되는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한 페이지에 출력이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한 페이지를 더 넘어서네요. 그죠? 그러면은 두 페이지 이상으로 해서 출력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페이지에 모두 출력하도록 하기 위한 속성의 설정으로 올바른 것은 한 페이지에 다 출력을 하려면요. 일단 확대 축소 비율을 줄여야 되는 거죠. 줄여야만 이제 한 페이지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100%로 하게 되면은 여러 장으로 출력될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페이지는 한 페이지에 출력하고 싶다.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출력할 내용을 줄여서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면은 축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틀렸고요. 자, 용지의 이제 높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1로 이제 자동 맞춤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한 장에 쏙 들어가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시트에 A4 용지 4장의 분량의 자료가 있다. 자, 이것을 A4 용지 한 장 내지 2장에 모두 인쇄하고자 할 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한 장 또는 2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 뭐 두 번째 페이지, 뭐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선은 페이지를 이제 나누는 그런 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자급한 영역을 출력을 하려고 보니까 4장의 페이지로 해서 출력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 장에 출력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높이와 너비를 1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맞춤을 하고 높이와 너비를 1로 하게 되면은 한 장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자, 2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1번 보도록 하죠. 확대 축소 배율을 50%로 줄인다. 자, 50%란 얘기는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반. 자, 이게 1이라고 봤을 때 반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도 반만 되겠죠. 그러면 한 장의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다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대 축소 비율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4장이 한 장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용지의 너비를 -1로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용지의 너비하고 높이를 이제 숫자를 줄 때요. 자, 0과 32,767까지의 숫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의 숫자를 줘야지 이 외의 숫자, 한마디로 음수값, 이런 값을 주게 되면은 경고 메시지가 보여지고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틀렸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용지의 너비를 1로 하고요. 높이를 공란으로 지정을 했다. 사실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정을 해도 출력은 됩니다. 출력은 되는데요. 공란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일단 0으로 인식을 하고요. 공란이나 0이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자동. 자, 이 자동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용지의 너비는 명확하게 숫자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비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장에 출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한 장에 출력을 하고요. 높이는 공란. 그 말은 용지의 너비에 맞춰서 높이는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비를 여기에 맞췄기 때문에 높이는 A4 사이즈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 A4의 사이즈가 지금 자급한 영역보다는 높이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4의 사이즈가 너비를 맞췄기 때문에 높이는 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 말은 한 장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출력할 내용이 이만큼 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 이만큼 출력이 된다. 그랬을 때는 너비를 맞추게 되면은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장에 다 출력 못하겠죠.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장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한 장 또는 2장 정도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 장 내지 2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설명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확하게 틀린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페이지 외에 여백이라든지 머리글, 바닥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백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위쪽 여백, 뭐 왼쪽, 오른쪽, 아래쪽, 그리고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여백도 있습니다. 자, 머리글하고 바닥글은요. 자, 문서 작성을 할 때 실제 문서 작성 내용이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머리글은 상단, 그리고 바닥글은 하단에 이제 고정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100장의 페이지가 있다. 100장의 페이지가 있으면 항상 고정적으로 위쪽에 예를 들어서 커말 1급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기다. 이런 식으로 항상 교재에 상단에 표시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하단에는 기사 퍼스트라고 표시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상단에, 그러니까 머리글에는 커말 1급 필기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요. 바닥글에는 기사 퍼스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항상 모든 페이지에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출력할 때. 자, 그것을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의 사이즈가 되겠죠. 여백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A4 사이즈입니다. 자, A4 사이즈고요. 실제 우리가 작업한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자,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럼 보통 여백 설정에 따라서 왼쪽 상단에 붙죠. 왼쪽 상단에. 자, 이게 여백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붙어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하면 보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가운데 맞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로로 가운데 맞춤 하겠다는 얘기는 이 내용이 이렇게 가로에서 가운데 정렬되는 겁니다. 자, 이쪽 여백이 동일하게 띄워지는 거죠. 세로로 이제 가운데 맞춤하겠다. 그럼 내용이 여기 붙는 겁니다. 자, 이쪽 여백이 서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면 여기 붙듯이, 자, 그 이제 정렬 방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체크하면 가로로 가운데 정렬, 세로 체크하면 세로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백 이제 탭이 되는 거고요. 머리글, 바닥글. 자, 머리글, 바닥글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입력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이제 탭에서요. 보시면은 이제 머리글을 입력할 수 있고 바닥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구역. 그러니까 우리 이제 머리글에서 왼쪽 구역에다가 자, 커말 1급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글꼴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글꼴을 선택할 수 있고요. 텍스트의 서식을 입력할 수 있고요. 페이지 번호도 삽입할 수 있고요. 전체 페이지 수 삽입할 수 있고요.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파일의 경로 그리고 파일 이름 삽입하고요. 시트 이름, 그림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러니까 텍스트만 머리글, 바닥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가능한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텍스트 당연히 입력할 수 있고요.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림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머리글, 바닥글이 항상 고정이 되는데요. 그때 고정될 때 페이지, 1페이지냐, 2페이지냐, 3페이지냐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도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 100페이지에서 몇 번째 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파일의 경로, 현재 파일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요.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시트 이름까지도 같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워크시트를 인쇄하는데 매 페이지마다 맨 위에, 그 말은 머릿말 바닥글에서 머릿말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놓고자 한다. 이를 설정하는 옵션은 머리글, 바닥글이 되겠습니다. 자, 매 페이지에, 자, 이 말은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지금 문제입니다. 컴퓨터 활용과 오늘 날짜를 삽입하여 머리글을 인쇄하려고 한다. 자, 다음 중 머리글 편집의 입력 설정으로 옳은 것은, 자, 오늘 날짜가 2008년 7월 1일일 때 표시되는 예가 앞쪽에는 컴퓨터 활용, 뒷부분은 오늘 날짜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요. 자, 컴퓨터 활용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텍스트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앰프센트 하고요. 큰 괄호로 날짜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표시가 되죠. 자, 상단에 미리 보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해서 오늘 날짜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중에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자, 문자 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큰 따옴표도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는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트 탭 보도록 하죠. 시트 탭. 자, 인쇄 영역, 그리고 인쇄 제목, 자, 인쇄 관련된 내용, 페이지 순서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쇄 영역은 인쇄할 영역만 설정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실제 작업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작업을 했지만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출력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쇄 영역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쇄 제목이 있는데요.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자, 두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고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페이지는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필드명. 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번 클릭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자, 필드명이 있어서 데이터를 비교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는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는 필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단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비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출력되는 각각의 페이지들도 항상 고정적으로 상단에 보여줄 경우 그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반복할 행.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전 페이지. 자, 항상 필드명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행도 마찬가지,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인쇄. 인쇄는 뭐, 눈금선을 선택할 수 있고요.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행열 머리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메모, 셀 오류 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눈금선은요, 셀과 셀을 구분하기 위한 선, 잘 아시죠? 우리가 셀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눈금선을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는요, 테두리 선을 없앴습니다. 자, 테두리 선은 없앴지만은, 셀과 셀을 구분하는 셀 구분선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 가서요. 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보여지지 않죠. 자, 셀 구분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 페이지 설정에 가서요. 눈금선을 체크를 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흑백으로 출력하고, 이건 뭐 잘 아실 거고요. 간단하게 인쇄는, 이제 순수한 텍스트만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만 인쇄를 해서 빠르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 머리글은요. 행과 열의 머리글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A, B, C, D, 1, 2, 3, 4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체크를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행과 열의 머리글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순서는요. 행우선, 열우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1페이지,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해서 순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페이지 순서는요. 여러 페이지가 이제 출력이 될 때 출력되는 순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번,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순서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메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모 삽입에 가서 자, 메모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워크시트를 볼 때는 메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메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메모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안 보이도록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보이도록 출력할 거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메모가 표시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시트 끝을 선택하게 되면은 시트의 마지막에 메모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여지는 그 모양대로 또 출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오류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표시된 대로 할 수도 있고, 뭐 공배, 뭐 이렇게 표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10%에서
500%까지 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0이 아니고 400이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에 보시면 바닥글을 사용자가 편집하여 자, 우리가 페이지를 표현할 때 그냥 숫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에 이렇게 대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삽입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인쇄 시 테두리나 그래픽 등을 생략하고 데이터만 인쇄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올바른 것은 자,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게 되면 순수한 데이터, 텍스트만 인쇄가 됩니다. 워크시트에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고 한다. 자,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자, 시트 탭에 보면은 있죠. 자, 눈금선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 입력된 도형만 제외하고 인쇄하려고 할 때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도형만 제외하고 인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테두리나 그래픽 등을 생략하고 데이터만 인쇄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도형 외에 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워크시트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형만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도형만. 그래서 간단하게 인쇄에 대한 이 설명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워크시트에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보통 우리가 출력할 때는 같이 포함이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형만 빼고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크기 및 속성이 있고요. 자, 여기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에 보시면은 개체 인쇄라는 체크 부분을 해제를 하십시오. 해제를 하시고 인쇄를 하시면요. 자, 이렇게 도형을 표시하지 않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된 도형을 선택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기 및 속성을 선택을 하고요. 속성 탭에서 개체 인쇄를 해제하고 난 뒤에 그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에 B 두 번째에서 F 두 번째, 자, B 두 번째에서 F 두 번째에 셀의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인쇄하고자 한다.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시트 탭에 가셔야겠죠. 시트 탭에서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 자, 이게 행이 되기 때문에 행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를 인쇄하였더니 출력된 용지의 오른쪽 상단. 자, 오른쪽 상단에 자,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머리글의 오른쪽 구역에 날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인데요. 자, 머리글의 오른쪽 구역이라는 설명이 용지의 오른쪽 상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 방식은요.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다만 이 날짜의 의미와 이 날짜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 날짜를 입력할 때 자, 이렇게 괄호로 해서 묶잖아요. 그죠? 이렇게 묶게 되면은 오늘 날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날짜는 그냥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프센트에서 자, 이 문자 열을 그냥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날짜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자, 이것은 오늘 날짜가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1월 1일 자, 오늘 날짜가 2010년 1월 1일이라면은 이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워크시트를 작성한 날짜. 자, 작성한 날짜가 2010년 1월 1일이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맞는 설명 같지만은 작성한 날짜라는 것과 오늘 날짜는 다르죠. 자, 만일 문서를 어제 만들었어요. 자, 어제 만들었으면은 오늘 2010년 1월 1일이면은 오늘 하루 전 날짜가 이제 작성한 날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1월 1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날짜, 그러니까 2009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작성한 날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성한 날짜라는 것과 오늘 날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는 계속 바뀌는 거죠. 만일 이 문서를 내일 열어서 확인한다라면은 날짜가 표시되는 것이 1월 2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날짜는 하루죠. 정해진 그 하루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작성한 날짜는 바뀌지 않는데 오늘 날짜는 매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그 2007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좀 다른데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2007이 되든 2010이 되든 동일한데요. 일단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페이지 설정 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는 거 2010 버전에서도 동일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 창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2007이나 2010이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파일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자, 먼저 2007 버전 말씀을 드리면은 오피스 단추가 있잖아요. 그죠? 자, 2010 버전에서는 오피스 단추가 없어지고 이제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파일 메뉴로 바뀌었는데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인쇄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창을 열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2010 버전에서는 좀 다릅니다.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게 되면은 인쇄 미리 보기가 오른쪽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인쇄 미리 보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을 가려면은 페이지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 설정 창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파일에서 인쇄해서 페이지 설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페이지 설정 창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자, 이렇게 열게 되면은 시트 탭에 인쇄 영역과 자, 인쇄 제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일에서 인쇄에서 페이지 설정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과 반복할 행, 열, 자, 그러니까 인쇄 제목이 되겠죠. 이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2010 기준 했을 때는 파일에서 인쇄에서 페이지 설정에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글 우측에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 편집에서 자, 오른쪽 구역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도 맞는 설명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금방 말씀드렸던 거죠. 다음 중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시트 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자, 비활성화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인쇄 영역,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선택할 수 없죠. 자,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자, 페이지 순서는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에서 숨김 열이나 숨김 행은 인쇄 시에 출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숨김이라는 의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에서요. 제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데이터하고 좀 이제 같이 봤을 때 좀 비교 판단할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숨기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숨기기라고 있어요. 자, 숨기기로 하게 되면은 A하고 I 사이에 어떻습니까? 안 보이죠? 만약 보려면은 이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 자,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숨기기 취소하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숨기기를 하고 출력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숨기기를 했어요. 자, 인쇄를 하게 되면 사이에 숨긴 내용이 출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의미의 위치에서 페이지를 나누려면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할 행 아래에 있는 행머리를 클릭한 후 홈에 페이지 레이아웃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설정하면 된다. 자, 지문이 긴데요. 자,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로 해서 인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의 페이지로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1번에서 5번까지, 자, 여기까지를 한 페이지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한 행 위쪽부터 해서 잘리게 됩니다. 위쪽까지 잘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설정에 보면 나누기가 있습니다. 나누기에서 나누기 삽입. 자,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어떻습니까? 1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가 한 페이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그 임의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기능이 충돌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자, 배율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배율. 자, 만일 배율을 이렇게 한 장으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임의로 설정한 페이지 나눔 그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장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는 방법은 3번의 방법대로 페이지를 나누면 되고요. 4번에 보시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페이지 탭에서 인쇄 배율을 지정하거나 자동 맞춤을 지정하여도 페이지 구분은 사용자가 지정한 페이지 구분대로 인쇄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요. 임의로 지정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요, 엑셀은 이제 워크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하는 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구분선을 만들어 페이지에다가 구분하는 것을 페이지 나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선을 보이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 워크시트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페이지 나누기 선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노란색 부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요, 입력을 하다가 한 페이지 이상의 영역으로 해서 작업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점선이 생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를 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 있죠, 스크롤을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을 이제 구분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요, 스크롤을 아래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아래로 내리시면은 축소가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로 지정될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점선이 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점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동으로 이제 페이지 나누기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은 나누기가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할 때 그러면 어떤 그 영역이 어떻게 나뉘느냐,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조금 전 실습을 할 때는요, 행을 선택을 했었죠. 만일 행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선택한 위쪽 선이 이제 구분선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 구분선이 되는 거고요. 만일 셀을 이 부분에다가 선택을 했다. 자, 이 부분에 선택을 하고 이제 페이지를 나누기를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왼쪽 상단이 되죠. 자, 이 교차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마우스 이제 셀 포인터를 여기 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누기 가서 나누기 삽입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왼쪽 상단, 자, 이 교차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나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근데 미리 보기 하시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눴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 탭에 가시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상태를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되어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자, 파란색 선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가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고창 보시면은 마우스로 페이지 구분선을 클릭을 하여 끄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구분선을 잘 보세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양쪽으로 화살표가 만들어지죠.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보십시오.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1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었죠. 2페이지.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되어 있지만은 이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가 되고요.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페이지 번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이 정답인데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나누기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잘 보십시오. 자, 파일에서 옵션에서 고급 탭에서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 항목에서 페이지 나누기 표시 옵션을 체크하면 기본 보기에서도 각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선을 표시해 준다. 자, 이 그 순서, 그러니까 파일에서 옵션에서 고급 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2007하고 2010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2007 말씀을 드리면 2007은요. 오피스 단추를 클릭을 해서 엑셀 옵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엑셀 옵션으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2007은 파일에서 오피스 단추가 없잖아요. 그죠? 파일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그러니까 과거 기출 문제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보기가 파일에서 자, 옵션에서 자, 고급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자,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페이지 나누기 표시, 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페이지 나누기 선을 표시해 준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사용자가 강제로 페이지를 구분하려면 페이지를 구분할 셀을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페이지 설정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하면 된다. 자, 이런 순서가 되고요. 4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보기 상태에서도 편집이 가능하지만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틀 고정선은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자, 틀 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틀을 고정한다. 틀을 만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화면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를 내리시면은,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는데요. 첫 번째 행, 그러니까 필드명도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볼 때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비교하기,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틀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만일 이 위치에다가 두고요. 틀 고정, 창에 가시면 틀 고정이 있습니다. 틀 고정을 클릭을 해보십시오. 자, 클릭하시고요. 스크롤 바를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내려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행이 고정이 되죠.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이게 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창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창이 하나죠. 작업하는 창이 하나인데요. 자, 여기에 두시고요. 창에 보시면은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나누기를 클릭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를 두고요. 스크롤 바를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보시면은 하나의 창에서는 1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밖에 못 보는데요. 1번에서 6번까지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아래쪽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하나의 창에서 다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창을 나누게 되면은 처음에 있는 데이터,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서로 비교하면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선처럼 이것을 직접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 나누기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틀 고정선은 마우스 드래그를 하여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틀 고정선은 안 됩니다. 틀 고정선은 만들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 편집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나누기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여 이동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창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여러 개의 창으로 분리하는 기능으로 최대 8개까지 분할할 수 있다. 8개가 아니고요. 4개입니다. 다음 중 틀 고정에 대한 기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 특정한 범위의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 셀 포인트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틀 고정 설정을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틀 고정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어떻게 엑셀에서 이게 틀 고정 기능이구나. 틀 고정을 실행하라는 그런 명령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기, 창, 틀 고정에서 틀 고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 틀 고정되어 있어도 인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는요, 틀이 고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해서 인쇄되지는 않습니다. 자, 틀 고정을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왼쪽 위쪽으로 틀 고정선이 표시가 된다.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항상 왼쪽 상단이에요. 왼쪽 상단. 자, 이게 교차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해서 틀 고정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틀 고정선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 고정은 행 또는 열과 행으로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 행, 열을 동시에 고정 가능합니다. 창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여러 개의 창으로 분리하는 기능으로 최대 4개 가능하고요. 창, 틀 고정을 선택을 하면 현재 셀의 위쪽과 왼쪽에 틀 고정선이 생긴다. 틀 고정선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고요. 틀 고정선은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틀 고정선은 안 돼요. 틀 고정선은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창 나누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선도 가능한데 틀 고정선은 안 됩니다. 자, 다음 중 창 정렬을 통해 배열된 다른 엑셀 통합 문서로 작업 화면을 전환할 때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것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통합 문서가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각각 하나씩 띄워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것을 한 번에 하나의 화면에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모두 정렬이 있습니다. 자, 모두 정렬 클릭을 하시고요. 정렬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바둑판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확인 누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러 개의 통합 문서가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고 여기서 작업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통합 문서, 3번, 2번, 4번인데 문제에서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통합 문서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기 그 키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바로가기 키는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요. 그리고 탭 키를 같이 눌러 주십시오. 자, 같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통합 문서가 1번, 3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탭을 누르게 되면은 통합 문서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자, 페이지 설정 창에서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동할 수도 있고, 자, 파일에서 인쇄해서 바로 이쪽 화면으로 또 이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백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백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백을 구분하는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얼마든지 여백을 설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력되어 있는 행과 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의 간격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조절할 수 있는데 행의 너비, 그러니까 행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열만 이렇게 조절 가능해요. 이거 하나 주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런 행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의 간격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페이지 확대, 페이지 축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각종 여백. 자, 제일 위쪽에는 위쪽 여백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머리끌 여백이 있고요. 자,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제일 하단에는 아래쪽 여백, 그리고 그 위쪽에 바닥끌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 조절 마우스 커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우스 끌기로 여백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행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의 너비는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엑셀의 인쇄 미리 보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성한 워크시트를 프린터로 인쇄하기 전에 인쇄했을 때의 모양을 화면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맞죠? 2번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인쇄 여백 지정이 가능하다. 3번 머리끌 바닥글을 입력하기 위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서 페이지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주의하셔야겠죠. 자, 각셀의 행 높이 그리고 열의 너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열의 너비는 가능한데 행의 높이는 조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에서 용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자, 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2번 인쇄 미리 보기에서 마우스 끌기로 여백과 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주의를 하셔야겠죠. 행이 아니고 열입니다.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인쇄될 내용을 확대하여 그냥 확대 가능하죠. 페이지 설정 시트에서 눈금선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시트 탭에 가시면은 눈금선을 인쇄를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면에 표시되는 워크시트는 최소 1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자, 10%에서 400%까지입니다. 자, 보기 그리고 통합 문서 보기에서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과 워크시트만 남기고 그 외의 구성 요소는 모두 숨김으로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자, 보기에서 통합 문서 보기에 보시면은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눠 미리 보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화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전체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작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메뉴들이 다 없어지고요. 제목하고 실제 이제 워크시트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확대할 특정 범위를 선택한 후 보기에서 확대 축소에 들어가서 선택 영역의 맞춤을 선택하면 선택 영역이 창의 크기에 맞추어 표시된다. 단 확대된 크기는 원래 크기의 400%를 넘지 못한다. 자, 보기에서 확대 축소에 가시면요. 확대 축소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확대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영역의 맞춤 한번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셀의 위치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을 위로 굴리면은 확대, 아래로 굴리면은 축소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Shift가 아닙니다. 컨트롤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요. 마우스의 이제 스크롤을 위로 아래로 한번 이제 옮겨 보십시오. 이동을 하시면은 확대되고 축소가 됩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리게 기술된 것은 선택한 범위를 화면 전체에 보이게 하려면
이제 확대 축소해서 선택 부분에 맞춤 선택을 한다. 맞고요. 페이지 설정에서 용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페이지 설정을 할 수 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자, 보기에서 통합 문서 보기에서 전체 화면을 선택을 하면 리본 메뉴와 워크시트만 남기고 그 외의 구성 요소는 모두 숨김으로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다. 자, 리본 메뉴가 아니죠. 자,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엑셀의 인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의 일부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 인쇄 영역 설정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인쇄를 할 수 있죠. 인쇄되는 시작 페이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인쇄 설정에 가게 되면 시작 페이지 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눈금선, 행렬, 머리끌 인쇄하도록 설정 가능하죠. 자, 기본 포기 상태에서 구분선과 페이지 번호를 나타낸다. 자, 구분선. 자, 구분선이라는 것은 이제 셀을 구분하는 구분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구분선은요, 당연히 기본 보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데 페이지 번호 나옵니까? 자,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 페이지 번호가 나옵니까? 아니죠. 페이지 번호가 보이는 것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그때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쇄하고 화면 보기 설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이를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